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1년여간 해외에서 그동안 제 삶과 6년간의 정치활동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봉사라면 그런 제 초심에 변화가 없다. 말 잘하죠. 우리나라 정치는 8년 전 저를 불러주셨을 때보다 훨씬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장차 어떻게 될지 암담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철수가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만약에 다른 뉴스랑 똑같다면 공중파 보지 유튜브 볼 필요가 없죠.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더하기를 해놨습니다. 지금 졸지에 나타난 안철수와 그 다음 진중권의 자기네 편 물어뜯기, 그 다음에 또 누군가 나서줘 가지고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주노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누구랑 싸우게 되느냐? 민주노총 누구랑 싸우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여당인 민주당과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노총은 비례대표든 뭐든 몇 표 건지지도 못하면서 싸움만 직살나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보십시다. 안철수 간제비라 그럽시다. 지금부터 간만 콕콕 찍어 먹다가 간만 찍어보다가 지금 간 찍어보니까 좀 짭짤하게 맞다 싶으니까 지금 오는 거죠. 이 간제비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다만 간제비가 돌아와서 한국당 표를 빼먹을 거냐 민주당 표를 빼먹을 거냐, 우리가 바라기로는 민주당 표를 와장창창창창 좀 빼먹어 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오지마 철새. 저 이게 댓글 보면서 철새는 다른 데로 날아가라,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그거 간철수 퇴출 얍살이 간제비 크크. 지금 이 간제비가 돌아오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간제비가 민주당을 물어뜯을 거거든요. 어차피 간제비 찍을 사람은 한국당 안 찍습니다. 간제비가 주로 누구한테 이 효용 가치가 있느냐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20대하고 만 18살 된 새로이 투표권을 획득한 요 계층을 간제비가 홀랑 가져가 버리면은 민주당도 한국당도 더하기 빼기 하면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 18세에서 만 20세 사이의 이 10대 후반 유권자, 지금으로부터는 이 사람들도 유권자라 불러야 돼요. 이 10대 후반의 유권자와 20대 초반, 20대 중반, 20대 말반까지,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의 표 중에서 지금 약 40%가 부동표예요. 40%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이 40%의 부동표를 간제비가 홀랑 먹어준다면 이거 그림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 어차피 이 10대 후반과 20대가 민주당에 갈 표가 많습니다. 그것을 간제비가 싹 썰어가주면 이거 땡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제비 아까 철새 오지마 하는데 이 간만 찍어보다가 나타날 때는 뭔가 지금 간제비가 노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알아맞혀 보십시오. 간제비가 노리는 게 딱 한 개예요. 교섭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누구랑? 간제비와 손학규. 어울리지 않습니까? 간제비와 손학규의 지역 구도가 어디다? 호남입니다. 호남. 호남 이걸 철새 안은 그냥 조용히 살지 그래. 강고등의 명인 안철수. 자, 간제비가 어디 표를 빼먹는지 자세히 봅시다. 간제비는 호남에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손학규파가 있죠. 바른미래당에. 이 손학규파가 또 호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손학규가 토굴에 가 있을 때도 호남 토굴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호남은 민주당이 딴딴무찌로 묶기라 치고 호남은 민주당 먹어라 또는 정의당 먹어라 한다면 서울, 경기 이쪽에서 간제비가 나타남으로써 이 표를 확 휘저어줘 버리면 한국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간제비 나타난다고 했을 때 교섭정당 문재인 잡으러 교섭정당이 맞거든요. 간제비는 지금 노리는 게 교섭정당입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교섭정당의 최소 의석수가 몇 석입니까? 20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20석을 지역구에서 확보하고자 간제비가 오는 건데, 지역구 아니면 비례대표 합쳐서 20석입니다. 간제비가 20석을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간제비가 만약에 20석을 가져야 교섭단체 만든다 칩시다. 자,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될 게,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낫습니까? 간제비가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낫습니까?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겠지만 간제비는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공수처나 선거법이나 예산안이나 이런 거 날치기 통과를 할 때 1+4에 손학규가 들어가 있죠. 손학규는 자기 지역구, 자기 호남 지역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협조했거든요. 간제비는요, 손학규하고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 간제비는 간만 찍어보다 말았지만은 지금도 앞으로 계속 간을 찍어볼 겁니다. 간을 찍어볼 텐데 무엇에 대한 간을 찍어볼 것이냐. 여러분, 간제비가 무슨 간을 찍어보는 것 같습니까? 답글 한번 달아보십시오. 간제비하고 물음표 넣으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간 탁 찍어가 짜냐 싱겁냐 이거 간만 보다가 말은 사람이 안쳤습니다. 서울시장 때도 간 찍어보다가 박원순이 시키죠. 하여튼 간제비가 우리나라 정치 다 말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간만 찍어보다가 이제는 드디어 짭짤하다 싶으니까 날라오는 겁니다. 이 간제비가 노리는 것. 자, 간제비가 이 노리는 거는 대권입니다. 대권. 명색이 그래도 자기도 대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손학규랑은 스탠스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대권을 노리는데 민주당하고 같이 간다면 대권을 못 노려요. 그래서 차별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국당은 우군이 될 것이냐. 그거는 완전히 꿈깨셔야 되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걸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아, 이동수님 고맙습니다. 다이앤님 회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간제비는 대권을 노리기 때문에 손학규하고는 다른 스탠스다. 손학규는 이미 퇴물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런 쪽으로 이미 끝난 사람이고 간제비는 아직 퇴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간제비를 대권감으로 보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이번에 새로이 선거권을 획득한 10대 후반 만 18세부터 선거권 가지고 있습니다. 10대 후반부터 20대 30대까지 간제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가는 것보다는 간제비한테 가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낫습니다. 그런데 간제비한테 갔을 때 이 간제비가 교섭단체를 구성해도 교섭정당이 되어도 계속 간을 찍어보면서 일로 왔다 절로 갔다 일로 왔다 절로 갔다 하면서 정치판을 흐릴 거예요. 물을 흐릴 겁니다. 이건 보나마나 간제비를 딱 특성을 연구해보면 알아요. 이 간제비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타나지 마라 오지 마라 제발 좀 오지 마라 한다고 간제비가 안 옵니까? 오기는 옵니다. 광고도 못 샀어요. 광고도. 이 댓글 보다가 제가 많이 웃습니다. 어쨌든 이 간제비가 오지 마라 한다고 안 온 사람이 아니라면 활용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활용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하려면 꿀떡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활용해야 됩니다. 가장 첨예한 지역구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구입니다. 이 지역구에서 많이도 말고 30석 정도만 간제비가 당선되는 게 아니고 간제비당이 당선되라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표를 갉아먹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된다? 한국당이 됩니다. 간제비의 용도는 그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수가 또는 우파가 우리 자유민주 세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제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는 지금 민주당 후보와 한국당 또는 정의당 후보와 한국당 이렇게 붙어있는 지역구에 간제비를 살살 이간질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병법에서 말하는 이간계라 합니다. 이간계에다가 반간계까지도 써야 돼요. 이 전략을 좀 아시는 분 이 제 말을 알아들을 겁니다. 간제비 사용 용도가 뭐다?
첨예하게 정말로 선거는 몇 프로 차이로 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선거라는 게 첨예할 때는 100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간제비당이 나타나서 2000표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1000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다. 그럼 간제비당이 싹 나타나가서 민주당 표를 2000표만 쏙 빼먹어주면 한국당 당선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간제비가 맡은 역할은 뭐다? 우리는 지금 이게 병법을 논하는 자리 아닙니까? 병법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간제비를 어떻게 쓸 것이냐를 지금 동시 시청자 수 726명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간제비 오지 마라 그런다고 안 옵니까? 발 달린 사람이 어딘들 못 갑니까? 오는 거 할 수 없어요. 못 말립니다. 오는데 민주당 표를 싹 빼먹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간제비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 지원을 할 수도 있어요. 어디다 간접 지원하냐? 첨예하게 붙었다. 그럴 때는 그 동네 가가지고 간제비 쪽에 서 있는 겁니다. 간제비 쪽에 사람이 많은 것처럼. 그러면은 간제비는 어차피 민주당 표 빼먹어 주니까 민주당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간제비당은 왠 줄 아시죠? 왜 준 줄 아시죠? 지금 여당과 싸우기 위해서 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간제비 꼴에 그래도 대통령 꿈을 꿉니다. 그게 개꿈일 망정 꿈을 꿉니다. 특히 20, 30대는 야 간제비가 낫지 않냐 하고 이 관계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반관계는 뭡니까? 반관계는 마치 우리 쪽 정보를 제가 지금 반관계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 쪽 정보가 흘러나가도록 하면은 민주당이 간제비를 견제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자, 민주당 당원이 제 방송 보고 있죠? 보고 계시죠? 그럼 민주당 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간제비가 나타났다. 큰일 났다. 우리 표 다 빼먹는다더라. 첨예한 지역구에는 레지스탕스에서 간제비를 밀어준다더라. 하고 보고하라 이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간제비를 물어뜯습니다. 그럼 요 둘이가 싸움 붙습니다. 그럼 한국당이 당선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되신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게요 고차원의 전략입니다. 그렇다고 불법을 저지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 가서 서 있겠다는데 그게 왜 불법입니까? 자, 여기 간제비가 보수표를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창원 보궐선거처럼. 창원 보궐선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원 보궐선거 가장 정확하게 알아맞힌 사람이 결과를 알아맞힌 사람 누구? 접니다. 표수까지 알아맞혔어요. 창원 보궐선거에서는 누가 보수표를 빼먹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말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공화당 측이 말렸습니다. 만약 우리 공화당이 없었으면 우리가 당선됐죠. 한석이 보태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공화당은 또 말릴 겁니까? 말릴 재간 있어요. 어떻게 말려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고 안 합니까? 개표 조작은 제가 다음 방송 한다 그랬죠. 개표 조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대안을 같이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제비 활용 방법이 어떻다? 어떻게든 우리 표는 안 빼먹게 해야 돼요. 그러자면 싸움을 누구랑 붙인다? 우리 표 안 빼먹으려면 민주당이랑 싸움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500표만 빼가도 우리가 위험해져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도 한 당으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 공화당 안 된다 하시는 분 절대 안 돼. never 하시는 분 계시는데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유승민당 8석밖에 안 되지만 새보수당인지 그 나발인지 거기도 끌어안아야 됩니다. 대신에 유승민 정당을 끌어안는다는 신호가 보이면 보수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유승민 지역구에 상주하면서 내려가서 무소속을 내세워가지고 유승민을 잡을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유승민 잡힙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다 끌어안으라. 총선 전략상 다 끌어안아도 된다. 다만 절대 안 되는 누구 두 사람 제가 콕 찍었죠. 주유소 습격사처럼 한 놈만 패라. 누굽니까? 김무성하고 유승민 아닙니까? 이들은 제가 잡는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친박연대 시절에 5적을 만들고 4적을 잡았잖아요.
심지어는 이방호, 그 당시 권력, 그 어마어마한 권력의 이방호를 제가 때려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한국당은 하지 마라 그래도 보수 대통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도 들어와. 유승민 너도 들어와. 다 받아주고 나면은 제가 내려가서 유승민을 때려잡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가능해져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자, 그 유승민은 이번 총선에 무조건 탈락합니다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한국당이 보수 대통합을 명분으로 끌어내면 유승민을 대구 동구 의뢰 출마시킵니다. 후보를 냅니다. 한국당이 그 정도는 양보해줘야 유승민의 당이 들어와요. 그러면 유승민을 안고 간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상상은 하지도 말고 꿈도 꾸지 마세요. 제가 내려가서 잡으면은 한국당 측에서는 유승민한테 해줄 거 다 해주고 제가 때려잡으면 끝납니다. 이것이 싸우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 다음에 김무성 아예 자, 안철수를 그런 용도로 써야 한다는 전략, 이 전략을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정말로 전략가가 되신 거예요. 안철수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안철수 간제비를 민주당하고 싸움을 붙이자. 그래서 가장 첨예한 지역구에서 안철수 당 후보가 2,000표 내지 3,000표만 빼먹어라. 민주당 거 빼먹어라. 한국당은 어부지리로 당선되게 하자. 이것이 제 전략입니다. 안철수 오지 마라 그래도 오고 가지 마라 그래도 갑니다. 집 발 달린 사람이 어디를 못 갑니까? 어차피 간제비는 찍어보고 짭짤하다 싶으면 무조건 옵니다. 오겠다고 지금 발표도 했어요. 언론에 다 나갔습니다. 자, 그런 오지 마라 해도 어차피 올 사람 왔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전법을 써야 된다 그랬죠. 아시는 분 댓글 한번 달아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6개에 나오는 그 전법입니다. 두 가지 전법 뭐 쓴다 그랬죠? 뭘 써야 된다 그랬죠? 아시는 분 댓글 한번 달아봐 주십시오. 제가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간계와 반간계를 쓰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를 활용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이간계와 반간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승리를 못해요. 우리가 낚여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전법? 간제비를 이용한 이간계, 반간계. 자, 지금부터 제 방송을 보시는 대개문님들 민주당에 가서 일러주세요. 그러면 민주당에 가서 일러주는 순간 저는 반간계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간제비를 물어뜯을 것이고 간제비는 민주당이 와 나를 물어뜯는다고 더 치열하게 싸워줄 겁니다. 이것이 전략입니다. 소주가 더 맛나는데 소주 드세요. 제가 물 마신다고 하니까 소주를 먹으라는데 저 소주 먹으면 죽어요. 제가 지금 뇌경색, 심근경색, 심지어는 전립선 비대증 이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술 먹으면 안 돼요. 신현수님 다음에 만나면 제가 소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못 마시더라도 분위기는 잘 맞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를 활용해야 되느냐. 잘 보십시오. 진중권이를 활용해야 됩니다. 진중권이가 지금 유승민하고 틀어진 거 이게 원인이 됐는데 시초가 됐는데 제일 먼저 조국이 등장할 때 같은 대학이죠. 동양대 조국의 처 정경심이가 있는 그 대학에 진중권이가 같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진중권이가 그건 아니다 하는 때부터 유승민이가 틀어진 거예요. 그렇게 틀어졌을 때 진중권이를 키워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 이게 뭡니까? 트로이의 목마가 뭡니까? 트로이 성이 있어요. 이거 절대 난공불락이에요. 절대로 성을 점령 못해요. 이 성이 워낙 견고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면에 트로이에 있는 병사들은 성이 워낙 튼튼하니까 마음대로 나와서 공격군을 무찌릅니다. 공격군이 이게 연합군이잖아요. 이 연합군이 대책이 없으니까 마지막 꾀를 냅니다. 마지막 꾀를 내면서 자기네들 배를 부셔가지고
자, 우리는 다 철수한다고 소문을 내고 트로이의 목마 하나만 놔둡니다. 그리고 트로이 성에서 볼 때 목마 하나만 남기고 다 갔네 하니까 이 목마를 성 안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성문이 목마보다 키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성벽을 자기네들 스스로가 허물고 이 트로이 목마 이것은 전리품이다 하고 안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밤새 성전 장치를 벌입니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하고 다 잔치를 벌이고 술에 고래 떨어져서 전부 다 잠이 들었을 때 트로이 목마에서 배에 달린 문이 열리면서 내려가지고 트로이를 함락시킵니다. 자, 그런 용도로 누구를 쓰느냐? 진중권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진중권을 어떻게 쓰느냐? 진중권한테는 이간계, 반간계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됩니까? 36개 중에서 이간계를 써야 됩니다. 이간계를 쓸 때 가장 이간을 잘 시키는 게 뭡니까? 옛날 중국 고사를 보면은 특히 삼국지 보면 나오죠. 왕이 좀 멍청할 때 그 대신을 이간시키는 겁니다. 대신과 왕을 이간시키는 겁니다. 그 이간계에 웬만하면 다 넘어가 가지고 왕이 이 대신을 죽여버립니다. 대신 여기서 대신이 반란을 일으킬 음모를 한다 하면 왕이 스스로 죽여줍니다. 이것만 없으면 이 정말 제주꾼, 머리 좋은 이 제갈공명 같은 이런 머리를 가진 사람만 없애주면 이 나라는 끝납니다. 그냥 무혈이 입성할 수 있어요. 진중권은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 거예요. 진중권은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면은 우리가 오히려 나서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진보가 한 명도 없지 않냐. 진보의 양심에 개털이 나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데 진보 중에서 진중권 한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네. 저런 진보가 진보를 해야지. 나머지 진보는 사입이다. 가짜다. 이렇게 몰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이냐? 간접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야 되고 이 진중권은 트로이의 목마로 써야 됩니다. 진중권을 트로이의 목마로 쓸 수 없으면 그 정도 전략을 수행할 수 없으면 선거에서 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간접이 용도 뭐다? 간접이 용도는 이간계 또는 반간계를 써서 민주당 표 빼먹기 용도로 써야 한다. 우리가 합심해서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됩니다. 첨예한 지역구가 있다 칩시다. 이를테면 서울에 어느 지역구 하나 예를 듭시다. 어디 할까요? 관악구 좋습니다. 여기서 한국당과 민주당이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비슷비슷하다. 비슷하다. 이럴 때 그 지역에 투입돼 가지고 안철수 파를 막 밀어줍니다. 안철수 후보를. 분위기를 띄워줍니다. 안철수 후보는 신이 나서 민주당을 까게 됐습니다. 왜 민주당을 깔까요? 자기가 당선되려면 최고 센 놈하고 붙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을 깝니다. 그러면은 한국당이 당선됩니다. 이 전략 쓸 줄 모르면은 지금 제 이야기 듣고 동의하십니까? 반감계가 아니고요. 반간계입니다. 반간계. 제가 쳐드릴게요. 이 반간계입니다. 이간계는 서로 상대편을 이간질시키는 거고요. 이게 전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간계는 우리 쪽에 간첩이 들어오게 해서 이 간첩이 우리 정보를 빼가도록 하는데 그 정보가 가짜인 만들어지는 정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반간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는 대깨문들이 더 많거든요. 민주당 지지자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반간계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 또는 대깨문들이 제 방송 보고 무지하게 헷갈릴 겁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옛날에 이인재가 썼던 방법이죠. 이인재는 이 방법 제대로 쓰지도 못했습니다. 이 방법 제대로 쓰지도 못했어요. 반간계 지금부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왜냐? 반간계를 쓰려면은 반간계를 쓸 수 있는 중간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간책이 정말 멋진 중간책이 간접입니다. 간접이. 간접이보다 더 멋진 중간책이 있습니까?
민주노총도 이관계 반관계의 용도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죠. 안철수 플러스 진중권이는 용도가 뭐다? 트로이의 목마다. 그 다음에 이독제독. 이독제독 정말 멋진 말씀 쓰셨습니다. 이재일을 이독제독이라 쓰셨네요. 간제비는 이관계와 반관계의 용도다. 진중권이는 트로이의 목마의 용도다. 그 다음에 민주노총 써야 됩니다. 자, 여러분. 민주노총이 정당을 만들죠. 정당을 만들면 누구를 물어뜯게 되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노총은 한국당을 기본적으로 물어뜯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지지자들은 한국당 찍으라고도 안 찍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컨돔이 안 돼요. 그러면 민주당은 자기네들 정당을 만들어서 누구를 물어뜯는다? 어떻게든 정의당을 물어뜯게 해야 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정의당을 물어뜯게 해야 되고, 둘째는 민주당을 물어뜯게 해야 되고, 셋째는 한국당을 물어뜯지 마라 그래도 물어뜯을 것이고. 이게 이해가 되시죠? 한국당을 물어뜯어봤자 어차피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국당 안 찍기 때문에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제 말이 이해되신 분들, 전 안철수 좋은데 정치 경험이 없어서 서툴렀을 거예요. 안철수 좋아하시는 분 계시네요. 와. 안철수는요, 좋아할 대상이 아닙니다. 안철수는 그냥 간접입니다. 간접이. 그냥 간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아하시지는 마세요. 안철수 같은 사람이, 저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이 남북 관계, 한미 관계, 한중 관계 이런 첨예하게 적시적시 결정을 해갖고 결단력을 발휘해야 될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나라 망합니다. 안철수는 절대로 안 돼요. 혹시라도 이런 분 계실까봐 겁나네요. 이 안철수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로 생각해야지, 안철수가 대통령 후보가 돼줄 것이다. 꿈 깨십시오. 꿈 깨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제가 지금까지 쭉 간제비의 사용용도 어떻게 써야 된다, 진중권의 사용용도 어떻게 써야 된다, 다 말씀드렸어요. 간제비는 이관계와 반관계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첨예한 지역구에서 많이 말고 3,000표만 빼먹도록 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게 3,000표만 당락이 결정돼요. 3,000표만 가져가주면 한국당이 어부지리를 얻고 당선된다. 이런 전략 쓸 줄 알아야 되고, 진중권이는 트로이의 목마 용도로 써서 잘한다고 부축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민주노총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민주노총은 어떻게든 정의당하고 싸움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 정의당과 말하자면 좌파, 자기네들 말로는 진보의 선명성 투쟁을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는 분 계시는가 모르겠다. 1,300명만 알아들어 주시면 이깁니다. 지금 동시 접촉사 수. 자, 이것이 민주노총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따라서 정의당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정의당을. 그러면 우리가 댓글 투쟁할 때 정의당 나오고 민주노총 나오면 더럽지만, 꼴 사납지만, 좀 웃기지만, 말도 안 되고 글도 안 되고 좀 치사하지만 민주노총 편들어 주셔야 됩니다. 정의당과 민주노총이 싸운다 하면 민주노총을 편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당의 심상정의가 죽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 이해되신다고 좀 적어주십시오. 심상정의를 잡을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방법은 민주노총을 심상정의랑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해 주시는 분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제가 이야기했던 그 말이 성립됩니다. 자,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간접이는 무슨 용도? 이관계와 반관계의 용도다. 진중권이는 무슨 용도? 트로이 목마 용도다. 민주노총은 무슨 용도? 심상정 킬러로 키우자.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